경우에는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습니다.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고 변위, 힘, 무게, 속도 등 이런 것처럼 그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그런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칼라량은 방향하고 크기가 없고 방향이 없이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로는 다음 중에서 벡터량인 것은 하면서 면적, 시간,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주로 면적은 그냥 양만 있는 거죠. 시간도 그냥 몇 시, 시간만 있는 거고 온도도 온도, 몇 도라는 것밖에 없는데 속도는 그 방향과 그 속도 수치가 있기 때문에 3번 속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힘. 힘의 정의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에 또한 방향 변화를 줄 때 방향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또한 힘이라고 하고 또 물체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갑자기 가속이 되거나 감속되는 요인, 속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을 또한 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속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속 V0로 가고 있다가 이게 추가적인 힘을 받아서 또 V1으로 변할 때, 변할 때 되는 힘이 F가 되고 여기서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리학 시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황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힘의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물리적 단위로는 뉴턴과 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단위로는 킬로그램 중이 있습니다. 킬로그램 중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킬로그램 F 해갖고 킬로그램에다가 우리 그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서 9.8 뉴턴 해갖고 1kg 중은 10뉴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힘의 3요소.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힘의 3요소입니다. 힘의 3요소로는 물론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니까 방향이 있겠죠. 각이 있고 그 작용점을 위치로서 좌표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3요소 하면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힘의 분해입니다. 힘은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힘은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가 있는 쪽에 수평 방향 힘은 이것처럼 이제 코사인을 곱하게 되겠고 각도가 없는 수직 방향의 힘은 사인을 곱하면 그 분력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상 각도가 있는 쪽은 코사인, 각도가 없는 쪽은 사인. 그래서 이게 힘에 대해서 수평, 수직 분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한 분력의 부호를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하기 편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x방향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y방향 플러스, y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호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x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평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y방향도 마이너스, x방향도 마이너스. 그리고 4분면으로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x방향은 플러스, y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힘의 합성입니다. 힘의 합성은 도해법이 있고 도해법으로는 시력도와 연력도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력도는 삼각형법과 평형사변형법 그런 방법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력도는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폐합되게 되고 이게 폐합됐을 때 합력은 0이 되겠습니다. 연력도는 그 힘이 서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힘의 작용점을 구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연력도를 폐합시키게 되면 우력이 0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아까 그린 것처럼 R이 힘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수평 방향 힘의 합력이 H다. 수직 방향 힘의 합력이 V다. 그랬을 때 이 R 값은 우리 그 시력도에서 V 값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시적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r제곱은 v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수평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합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합력의 방향은 또 그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를 알파 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h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h분의 v에서 알파 값은 아크탄젠트 h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 작용점, 합력의 방향을 구하는 공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젠트 법칙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코사인 법칙은 이 공식만 좀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1이 이쪽일 때, P1이 수평 방향이고 P2가 수직 방향일 때, 합력은 R일 때,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냥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각을 이루고 있는 두 힘을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 힘이 이렇게 불력을 수직구하고 수평의 불력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힘이 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을 갖고 있고, 이 힘과 힘 사이가 어떤 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의 합력을 구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만약에 F1과 F2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합력을 알고 싶다. 이랬을 때 이 F2를 F1 끝으로 옮겨서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옮겨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F1과 F2의 합력이 R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F2의 수평방향 불력은 F2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리고 수직방향 불력은 F2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각이 있는 쪽이 코사인이고 각이 없는 쪽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F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수평방향 불력이 되고 F2 곱하기 사인 알파가 수직방향 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직 불력의 합은, 수평 불력의 합은 F1 플러스 F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요. 수직 불력의 합은 F2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을 나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게 수평 불력의 제곱, 또 수직 불력의 제곱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걸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